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미통당이 볼턴이 내려준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용을 쓰고 있는데요. 보나마나 썩은 동아줄, 언제 땅바닥으로 떨어질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겠네요. 주호영이 25일에 국회로 복귀하겠다면서 지난 3년간 분식평화와 굴욕적 대북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출구 전략이 없던 참에 이때다 하고 덥석 물긴 물었는데 어째 허공에 대고 입질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요. 미통당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볼턴 회고록에 대해서 청와대는 왜곡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기밀 누설이라고 하는 걸 보면 결국 사실이라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국정감사에 대해서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감하는 건 대부분 보면 우리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더라고요.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저는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요. 볼턴이 책에 써놓은 걸 보면 시종일관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마음에 안 들어 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문 대통령이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며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다른 아젠다를 갖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다른 나라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었다. 이렇게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명박근혜나 박정희처럼 국익이 뭔 대수냐, 나만 잘 살면 그만이지, 내 이익이 곧 국익이다 하면서 미국에 찰싹 달라붙을 줄 알았는데 다른 정상적인 나라들처럼 국익을 먼저 생각하니까 트럼프랑 볼턴이 당황했나 봐요. 볼턴이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해요.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나경원이 쪼르륵 미국에 달려가서는 볼턴을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죠?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북미 회담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베가 틈만 나면 트럼프한테 붙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리가 없다.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하는 건 무조건 북한한테 유리한 방식이니까 리비아 모델을 적용해서 핵을 다 없앤 다음에 제재 완화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샤바샤바 했다고 하더니 나경원이 아베랑 똑같은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볼턴이 계속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건 한국이 만든 일이고 미국이나 김정은의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아젠다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요. 아니, 정말 기가 막혀서 볼턴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지키려고 동분서주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 하라는 대로 미국을 설득하려고 했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입장에서 판을 만들고 미국 대통령이랑 북한 김정은 끌어다 붙여서 한국이 원하는 통일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얘기인데 미통당은 도대체 어디가 불만스러운 거고 어디가 굴욕 외교라는 거예요? 판문점에 사진 찍으러 갔다는 말 때문에 그래요? 볼턴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이랑 트럼프가 만나는데 문 대통령이 억지로 끼려고 했다고 막 까더라고요. 미친놈 아닌가 싶어요. 누가 보면 여기가 미국 땅인 줄 알겠어요. 조선일보에서 사설 써놓은 꼬라지 좀 보세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김정은이랑 트럼프가 그렇게 오지 말랐는데도 굳이 판문점에 갔다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트럼프도 어쩔 수 없던 모양이다. 이러고 있는데 진짜 누구 기가 막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땅인 걸 뻔히 아는 인간이 우리 대통령더러 낄 때 빠질 때 분간 못한다는 얘기를 해요. 황상 폐하가 오셨는데 소국의 대통령이 감히 그 명령을 어길 수 있느냐, 이런 건가 봐요. 과연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던 신문 답네요. 우리나라 국경에서 딴 나라 정상 둘이 만난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쏙 빠져요. 사진이고 나발이고 지들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모양인데 남의 나라 땅에 들어와서 지들끼리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분열적 사고죠. 누가 누구 떨어 조현병이래. 그래서 미통당에서는 트럼프가 오지 말랬는데 거기 갔다고 국정조사 하자는 거예요? 미통당에서 똥볼도 아주 골고루 차주고 있는데요. 이게 왜 썩은 동아줄인가 하면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게 하나도 먹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처음에 언론에서 제일 크게 다뤘던 게 방금 얘기했던 판문점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론이 뜨뜻미지근했어요. 우리나라 땅인데 대통령이 가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 다음에 아베가 끈질기게 트럼프한테 북한을 믿으면 안 된다, 제재 완화를 해주면 안 된다고 해방을 놨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라? 이것 봐라? 볼턴이랑 일본이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방해를 했구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들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쪽으로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대본에 니네는 국적이 어디냐, 국가 안보를 선거에만 이용해 먹는 내국노들이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면서 반응이 쎄한 거죠. 아니 지금 한일전이 붙었는데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24일에 뉴스공장에서 이영채 교수가 일본이 지금 볼턴 얘기가 퍼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볼턴 얘기만 들으면 일본이 세상에 둘도 없는 비열한 나라거든요. 볼턴 회고록에서 우리 정부 얘기가 나오는 대목은 다 긍정적인 방향이에요. 볼턴 마음에 안 들었을지는 몰라도 다 이게 일을 성사시켜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잖아요. 트럼프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도 선의로 해석을 하면서 미국 쪽에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모습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트럼프 환심을 사려고 김정은 험담을 한다든지 북한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전달한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하는 걸 보면 죄다 네거티브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리 없다. 단계적 제재 완화 방식을 따르겠다는 말도 믿을 수 없다.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한 게 북한이랑 러시아에 많은 시그널이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대목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국제 외교에서 다른 나라 험담한 얘기가 까발려지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일본이 그러고 다닐 거라는 걸 우리야 짐작을 했지만 이렇게 온 세상에 공론화되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당장 아베가 얼마나 없어 보여요. 저 큰 나라의 총리식이나 돼서는 남의 나라 뒷담 하나 하고 다니는 모자란 놈 소리 듣기 딱이죠. 그러니까 쉬쉬하면서 넘어가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게다가 최근에 군함도 역사관을 만들면서 일본에서 또 역사 왜곡을 했죠. 정신대 문제랑 강제징용 문제는 100% 우리한테 유리한 이슈예요.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갈등 상황을 뛰어넘어서 작용하는 주제란 말이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뜬금없이 일본이랑 정신대 문제를 합의하면서 가만히 쥐고만 있어도 이기는 꽃놀이패를 엿바꿔 먹어버린 거예요.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정신대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그런 짓은 못하죠. 그것 때문에 괜히 우리나라가 국가 간 합의를 안 지키는 나라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강제징용 문제는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죠. 일본에서 전시관을 공개하고 나서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걸 취소해달라고 바로 요청을 했어요. 애초에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는 약속을 받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일본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 제대로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보통 국가 사이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도 잘 나서지 못하거든요. 당사자끼리 잘 해결해봐. 이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인권 문제가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목소리를 훨씬 크게 낼 수 있어요. 당장 2차 대전에서 일본한테 피해를 당했던 중국, 미국, 호주,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랑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하니까 일본이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랑 한 약속도 안 지키고 역사를 왜곡하려고 한다. 일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나라다. 이런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이슈가 되는 거죠. 아주 이참에 일본이 얼마나 다른 나라를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지 국제사회에 제대로 그 민낯이 드러났으면 좋겠네요. 볼턴 회고록을 미통당에서 출구 전략으로 들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썩은 동아줄이긴 하지만 어쨌든 잡고 기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볼턴을 출구 전략으로 알뜰히 써먹는 모양새네요. 이렇게 되면 그림이 더 웃겨지죠. 볼턴이랑 일본, 미통당이 한통속이 되고 북한이 살짝 빠져나와서는 우리 옆에서 먼 산 보고 서 있는 모양새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이러니까 미통당이 맨날 똥벌만 찬다고 하는 거예요. 붙을 데가 없어서 거기 가서 붙어요. 물론 김정은이 볼턴 회고록을 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말 고생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행동한 건 아니겠죠. 그래도 분위기를 만들기에는 계기가 좋잖아요. 김정은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북한 주민들한테 공공연히 말을 해놨는데도 시간이 가도 해결은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도리어 경제가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 와중에 이설주 사진까지 합성한 게 뿌려지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뭐라도 하나 보여줘야 되지 않았겠어요? 김정은이 순수 혈통에 대한 건의 하나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그 권위에 스크래치가 났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연락사무소도 폭파하고 어쩌고 하긴 했는데 이제 뭘 더 어쩌겠어요. 미사일이라도 날려요?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나라에서 통일부 장관도 사임을 하고 삐라 날려대는 탈북자 단체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기본적인 모양은 갖춰줬겠다. 볼턴 회고록 때문에 시끌시끌한 틈에 슬쩍 한 발 물러선 거죠. 어쨌든 남북관계가 한 텀 쉬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서 다행이에요. 오늘은 땡큐 아베는 못하겠고 뜻맞는 사람들끼리 썩은 동아줄 잡고 태평양 구경 좀 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